네, 안녕하세요. 주목 강소기업의 특별 MC 김필주입니다. 메타버스라고 하죠. 요즘 VR이나 AR 같은 이 가상현실 사업이 최근 몇 년간 급속도로 성장을 했는데요. 이와 맞물려서 이 코로나19로 우리 비대면 상황이 되게 급증하고 이런 비대면 문화가 확산이 되면서 뭐 화상회의라든지 이렇게 가상현실 산업, 이 메타버스 산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메타버스에서 아주 주목받고 있는 강소기업인 브이리스 VR의 권종수 대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권정수라고 안녕하세요. 합니다. 예, 네. 먼저 브이리스 VR에 대해서 오늘 어떤 회사인지 먼저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브이리스 VR은 VR 트럭과 VR 버스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VR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머리에 쓰는 HMD라는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라는 기기인데요. 이 기기 자체가 이제 뭐 저희가 시작했을 당시에는 고가였었고요. 그리고 이 기기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 역시나 굉장히 고가였습니다.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트럭에 장착을 하고 또 버스에 장착을 해서 어디에서나 우리 즐길 수 있는 찾아가는 VR 서비스, VR 교육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조금 다양한 방면으로 여러 가지 확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지금 영상에서 보면 이 트럭 안에서 사람들이 이 HMD라고 하죠. 이런 네. 것들을 쓰고 이렇게 움직이는 이 기기라고 해야 되나요? 저게 시뮬레이터죠? 네, 맞습니다. 예, 시뮬레이터라고 저기서 합니다. 뭐 즐기고 있는데 뭐 혹시 뭘 어떤 걸 하고 있는 건가요? 가장 인기 있는 거는 롤러코스터인데요. 네. 뭐 이제 지방에서 뭐 이제 그 도시에 있는 롤러코스터, 그 이제 유원지에 있는 롤러코스터, 놀이공원에 있는 롤러코스터 타러 오려면은 멀고 또 막상 와서도 길게 줄 서고 힘들죠. 네. 그런데 저희 이 VR 트럭이 이제 뭐 행사라든지 축제라든지 VR 교육이라든지 뭐 학교라든지 뭐 그런 데 가서 서비스를 하게 되면 줄 서지 않고 그리고 실제 롤러코스터보다 더 재미있고 더 박진감 넘치게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 롤러코스터나 이렇게 다양한 컨텐츠를 실제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간접적으로 이렇게 VR을 통해서 체험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저 시뮬레이터가 중요한데요. 네. 시뮬레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VR을 할 때 한정적인 공간을 굉장히 넓힐 수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하늘을 나는 체험을 할 때 HMD만 쓰고 있으면 좀 어지럽겠죠. 하지만 시뮬레이터가 같이 움직인다든지, 뭐 네. 오토바이를 탄다든지, 뭐 자율주행 자동차를 탄다든지, 시뮬레이터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고요. 어떻게 보면 VR, HMD, 시뮬레이터가 같은 한 세트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이 VR 트럭과 VR 버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 VR 트럭 같은 경우에는 이 시뮬레이터가 장착이 돼서 4인승이라든지 뭐 2인승 그런 식으로 제작이 되고요. 네. VR 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VR 영화관처럼 시네마처럼 이제 작동이 돼서 뭐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거는 이제 조금 아까 본 것보다 규모가 큰 트럭에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뭐 행사에 따라서 아니면 교육 어떤 뭐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량들이 이용이 되는데요. 뭐 5톤 트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커다란 시뮬레이터와 동시에 여러 명이 즐길 수 있는 어떤 서비스가 가능하고요. 버스도 뭐 소형 버스부터 뭐 중형, 대형까지 뭐 다양하게 목적에 따라서 만들 수 있고요. 최근 굉장히 많은 뭐 기업들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관공서에서 이런 VR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많이 제작하는 추세입니다. 아, 예, 그러면 지금 저희가 봤을 때 1톤 트럭, 5톤 트럭, 버스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지금 현재 이동형 VR 수단으로 있는 것 같은데 네. 이 각 트럭이나 뭐 버스에서 상영하거나 뭐 즐길 수 있는 컨텐츠 이런 게 각각 다른 건가요? 아니면 다 동일한 건가요? 이제 그게 목적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네. 이 예를 들어서 뭐 도로교통공사에서
이제 전문적인 시뮬레이터 아니면 이제 비행 관련된 여러 항공기 관련된 그런 시뮬레이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크고 무겁고요. 네.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5톤 트럭에 장착하는 게 더 쉽겠죠. 네. 그리고 VR 버스의 가장 커다란 장점은 뭐냐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즐길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네. 이제 이 미디어의 발전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기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런 기계를 쉽게 즐길 수 있는 어떤 시스템 자체가 아직까지는 보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학교나 아니면 관공서나 행사에서 즐길 때 이제 버스나 트럭이 가면은 굉장히 쉽고 편하게 어디에서나 서비스나 교육이나 그런 것들이 가능하죠. 네. 그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진행 중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이 실증 특례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거고 또 어떤 지금 사업이나 혜택을 받고 계신지 이 내용이 좀 궁금합니다. 네. 이제 규제 샌드박스라는 것은 이제 과학 기술이 너무 빨리 발전을 하는데 네. 그것에 따라서 법 제도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거에 관한 예는 굉장히 많은데요. 네. 저희가 지금 운영 중인 VR 트럭이나 아니면 VR 버스에서는 두 가지 법이 상충합니다. 네. 이 시뮬레이터 같은 경우는 유기시설 안전법을 따라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트럭이나 버스 같은 경우는 도로교통법을 따라야 되는데요. 이제 그걸 합쳤을 때 전혀 사례가 없었던 거죠. 이제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새로운 법 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통해서 이제 그 버스나 트럭 위에 시뮬레이터를 얹어서 서비스를 할 때 이 정부나 아니면은 기관에서 만들어 놓은 이제 그 법을 따라야 됩니다. 가장 커다란 것들이 이제 유기시설 안전법이란 게 있는데요. 네. 우리가 놀이공원에서 여러 가지 놀이기구를 탈 때 그 놀이기구들은 철저하게 1년에 4번 이상의 안전검사를 받습니다. 네. 이제 그 안전검사를 저희는 차 안에서 또는 이제 차에 장착되어 있는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안전검사를 철저하게 받고 법을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법을 따르지 않았으니까 약간은 뭐라 그럴까요? 좀 위험했다고나 할까요? 근데 저희는 지금은 이제 모든 안전 기준을 맞춰서 철저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법에 사각지대에 있었는데 이거를 제도권으로 들여와서 이거를 법 제도화하고 그 안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든 것이 이 실증 특례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규제 같은 것을 따르거나 아니면 안전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추가적인 비용이라든지 시설들을 장착을 해야 되죠. 네. 그런 것들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런 것들이 규제 안으로 법 제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고 저희도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근데 그 전에 이 실증 특례를 진행한 기업을 제가 한번 인터뷰를 했었는데 네. 실증 특례를 받기 전에는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약간 이 모호한 경계에 있었는데 실증 특례를 받다 보니까 오히려 더 규제가 생겼다. 그러면서 사업에 좀 더 힘들어져서 해외로 진출한다라는 이 실증 특례 1호 기업이 있더라고요. 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좀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새 정부가 출범을 하고 이제 규제를 완화해서 기업들이 조금 더 이제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하는데요. 저희도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희가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어려운 점들이 많죠. 왜냐하면 이 땅 위에서 이 돌아가는 유기시설 아니면 시뮬레이터, 놀이기구들을 이제 사실은 차 위에 얹었을 때는 조금은 다른 어떤 방법들이라든지 방식들이 필요한데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차차 만들어 가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 시장이 계속 성장을 할 것 같고요. 네. 저희가 기회를 잡았으니까 네. 놓치지 말고 잘 이제
뭐 규제를 이제 저희가 이제 새로운 법을 만드는 거니까요. 네. 그리고 저희가 뭐 정부라든지 아니면은 요 유기 시설을 이제 검사를 하는 기관과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조금은 이제 다른 이제 뭐 땅 위에서 했던 거랑 차 위에서 했던 거랑 약간 다른 조금은 완화되고 어떻게 보면 조금은 다른 어떤 그런 이제 기술들을 적용을 해서 네. 차차 해결을 해 가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해결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실증 특례를 통해서 오히려 또 다른 규제가 되지 않도록 이 V리스 VR이 또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 규제가 제대로 좀 철폐되고 새롭게 맞는 규제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전에는 어떤 경력을 가지고 계신지 좀 궁금하네요. 네. 저 같은 경우 굉장히 다양한 어떤 일을 많이 했었는데요. 뭐 디자이너로 일을 하다가 뭐 그리고 컴퓨터 그래픽 쪽 이제 석사 그리고 이제 박사 과정은 제가 요 3D 쪽 해서 어떻게 보면은 VR의 가장 기초적인 학문을 연구를 하고 이제 대학교에서 있었는데요. 네. 아무래도 제가 학교에서 이제 여러 가지 뭐 VR이라든지 뭐 AR, XR, MR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이제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약간 좀 답답하고 뭐라 그럴까 그 해야 될 일들이 더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직접 이제 회사를 이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전에는 교수의 경력도 가지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교수는 어디 대학교에서 어떤 교수를 하셨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뭐 중앙대학교랑 경기대학교에서 있었는데요. 네. 이제 제가 뭐 중앙대학교에서는 디자인 이제 강의를 했고요. 네. 경기대학교에서는 VR 센터를 운영을 할 때 실무 책임을 맡아서 이제 네.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2017년도에 그 어떤 학교에 거의 최초로 생긴 VR 센터였었는데요. 네. 그 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노하우라든지 또 기업들을 만날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좀 기업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기업들이 요구하는 어떤 기술 같은 것들을 개발을 하게 되면서 회사를 네.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 스타트업을 시작하시는 게 상당히 큰 모험이셨을 것 같은데 이 사업을 시작하시게 된 뭐 결정적인 계기나 이런 게 있으신가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학교에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학교라는 조직 자체가 조금은 좀 비대하고 느리더라고요. 그런데 네. 이제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빨리 기회를 찾아서 그리고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기술들을 사용해 볼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약간 얼리 어댑터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제가 볼 때는 이 VR이란 게 이제 여러 가지 뭐 AR, 뭐 XR, MR 지금 메타버스라고 불리우는데요. 앞으로 홀로그램까지 끊임없이 계속 발전을 할 것 같고요. 그렇게 발전하는 과정에서 이제 제가 해보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메타버스라는 게 메타랑 유니버스의 이제 그 합성어잖아요. 네. 그리고 그 안에 뭐 VR이라든지 AR, XR, MR 이런 것들로 이 가상현실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건데 그렇다면 이 메타버스랑 VR의 다른 점이 무엇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좀 혼동이 되실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다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VR이 가장 오래된 용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AR, 뭐 MR, XR 있는데 이제 이런 단어들이요, 뭐 용어들이 어떻게 보면은 대기업이 어떻게 보면 마케팅 용어로 사용을 해서 많이들 유명해졌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AR 같은 경우는 포켓몬 게임이라든지 네. 뭐 아니면은 이제 그 웨어러블 글래스를 만들었던 기업이 많이 홍보수단으로 사용을 했고요. 네. 지금은 또 이제 AR 글래스로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MR 뭐 그 이제 믹스드 리얼리티 같은 경우는 조금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조금 많이 사용을 해가지고 또 뭐 유명해졌었고요. 지금은 또
MR이란 단어는 없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가장 마지막까지 사용되었던 게 XR, 그래서 이제 Extended Reality라고 하는 건데 확장 현실. 이것도 사실은 이제 퀄컴에서 조금 많이 사용을 해서 또 유명해졌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라든지 아니면 지금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바꾼 주크버그가 조금 이야기를 해서 이제 유명해졌는데 네. 이제 저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유행도 있고요. 그리고 용어들이 뭐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 학문적으로 보게 되면은 확장이 되었다고라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VR 같은 경우는 가상현실이고요. 이제 뭐 가장 최근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상현실에서 조금 더 더해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게임 같은 경우에는 결말이 있잖아요. 네. 하지만 메타버스는 이 결말이 없는 오픈 월드라고 하죠. 그래서 사용자들이 네. 그런 결말을 만들어 간다든지 상호작용이 훨씬 더 중요해지고, 그리고 이제 뭐 방송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방송은 옛날에 이 방송국에서만 했었지만 지금은 누구나 다 방송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메타버스 같은 이제 개념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지금 메타버스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직업들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일반인들이라고나 해야 될까요? 누구나 이제 게임을 만들고 그리고 메타버스 안에서 월드를 제작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VR에서 메타버스로 가면서 조금 더 이제 개념이 넓어지고 확장이 되는 그런 어떤, 그리고 이제 또 메타버스는 어디에나 적용을 할 수가 있죠. 네. 이제 VR 같은 경우는 약간 조금 범위가 좁았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메타버스라는 거는 이 가상현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용어이고 그거를 수연하는 방법, 구현하는 방법들이 뭐 VR이 있고 AR이 있고 이렇게 각자 기업의 처한 상황에 맞춰서 마케팅적인 용어가 생겨났다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VRIS VR에서 이 VR 교육을 또 하고 계신데 이 VR 교육의 다른 교육 방법과의 차별점이 무엇이 있나요? 이제 차별점은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저희는 아마 국내에서 가장 많은 VR 교육을 했다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네. 워낙 저희가 뭐 행사라든지 교육을 오래 했기 때문에 거의 뭐 그 만여 명을 교육을 했는데요. 그런 네. 어떤 경력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교육을 하면서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굉장히 많은 노하우가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컨텐츠를 제작을 해야지 실제 사용자들이 그런 것들을 좀 더 쉽고 그리고 또 효과적으로 뭐 이제 배울 수 있는지 아니면 체험할 수 있는지, 또는 이제 장비 같은 경우를 어떻게 이제 세팅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사용을 해야지만 조금 더 이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노하우가 저희의 가장 큰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직원들이라든지 저희 이제 강사 선생님들이라든지 저희 운영 요원들이 그거에 대한 어떤 가장 우리나라에서 이제 잘하고 그리고 이제 네. 가장 경험이 많은 그런 어떤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VR 교육이라는 게 VR 기기를 작동하는 교육도 있을 거고 VR 기기를 활용을 해서 컨텐츠로 뭐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는 교육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 VR 교육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거에 좀 집중하시는 거고 어떤 부분이 강점인지 좀 궁금합니다. 이제 뭐 VR 아니면 메타버스 같은 경우가 저는 산업이 아니라 기술이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이제 산업이라고 보면 어떻게 보면 조그만한 어떤 이제 그 작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기술이라고 보면 어디에서나 다 적용이 가능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저희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VR이나 메타버스를 기술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저희 회사가 이제 교육 쪽에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교육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뭐 금융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산업이라든지 그런 쪽에도 적용이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점점 VR 메타버스 컨텐츠들이 뭐 방송이라든지 예능이라든지 그런 데 사용이 굉장히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HMD가 보급이 시작이 되면서 저희가 이제 교육을 하는 어떤 컨텐츠 자체도 기존에는 그냥 체험에서 끝났다라고 하면은요. 네. 저희가 지금 뭐 교육하는 컨텐츠 같은 경우는 HMD를 쓰고 메타버스에 들어가서 네. 뭐 여러 가지 3D 모델링을 직접 한다든지 아니면 코딩을 한다든지 굉장히 이제 저희가 PC나 노트북으로 했었던 것들을 이제 VR, 메타버스, HMD를 끼고 할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조금 고차원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VR이라는 기술을 갖고 그 안에 다양한 컨텐츠로 다양한 교육을 하는 게 이 V리스 VR의 아주 큰 장점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최근에 이 VR 키오스크를 또 개발했다고 들었는데요. 네. 이 키오스크에 대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가장 대표적으로 했던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3년 동안 저희가 사업을 했는데요. 네. 중학교 자유학기제에서 이제 여러 가지 직업 체험을 하는데 그 VR로 직업 체험을 할 수 있는 이제 그 시범 사업을 저희가 3년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이 HMD라든지 VR 교육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 기기를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쉽게 사용할 수 있을까가 저의 가장 커다란 고민이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 메타버스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 VR, HMD를 사용을 할 때 텔레비전처럼 네. 사용자들이 그냥 바로 켜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VR 키오스크를 제작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들은 누구나 그냥 그 저희 키오스크 터치 한 번만으로 이제 VR을 구동시킬 수 있고요. 네. HMD를 충전한다든지 보관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용이하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미래의 교실은 저런 어떤 HMD가 설치가 되어 있는 그래서 그 HMD를 쓰고 이제 VR을 이용을 해서 메타버스에 굉장히 여러 가지 서비스와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미래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VR을 한번 이용해 보니까 TV도 있어야 되고 PC도 있어야 되고 또 그 외 장비 이런 것들을 다 연결하려면 또 줄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겨가지고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거기에 또 이 HMD를 쓰면 밖에 줄이 있는 것도 안 보이니까 뭐 엉켜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저 키오스크로 하나로 압축시켜서 이제 사용자들이 그냥 쓰고 버튼만 누르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신 거죠? 맞습니다. 네. 정확하게 이제 짚어주셨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교육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습자와 교수자가 서로 소통을 해야 되는데요. 네. 이제 지금 학습자가 HMD를 쓰고 하는 장면을 이제 정확하게 미러링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 화면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교수자가 지도를 할 수도 있고요.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저 키오스크들이 서로 연결이 됩니다. 네. 연결이 되면은 이제 조금 쉽게 설명하면은 줌처럼 이제 가상 공간에서 모여서 이제 서로 학습과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메타버스 이제 활동을 할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이 VR이라는 게 워낙 용량이 큰 컨텐츠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6G나 이런 것들이 이 사회 전반에 많이 깔려 있어야 제대로 된 이 산업 생태계가 이루어질 수 있고 이 VR 키오스크나 VR끼리 소통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아직 5G도 제대로 안 됐단 말이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좀 어떻게 이 상황이 잘 되고 있는지 구현이 잘 가능한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이제 뭐 엔비디아의 제이슨 황이 얘기했던 것처럼 네. 이 가장 중요한 VR에서 포인트가 어떻게 보면 컴퓨터 속도, 뭐 그래픽 카드의 속도, 그리고 여러 가지 뭐 3D 모델링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컴퓨터의 속도도 중요하고 이제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컴퓨터 속도를 따라갈 수 있는 어떤 무선 통신 기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저희가 뭐 1990년도 아니면 2000년도 초에 어떻게 보면 약간 수준이 낮은 컴퓨터 그래픽 게임을 잘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어떤 그래픽에 맞춘 어떤 컨텐츠들이
또 재미있었고요. 그런 것처럼 아직까지는 컴퓨터 속도라든지 무선통신 기술이 조금은 부족하기는 하지만 네. 그거에 맞춘 컨텐츠들이 굉장히 좋은 컨텐츠들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계속해서 발전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요.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조금 먼저 시작했었던 이제 VR 기업들이라든지 기기들은 약간 고전을 했지만 네. 이제야 드디어 조금 시작할 수 있는 수준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5G를 넘어서 6G라든지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든지 뭐 인공지능들이 다 이제 VR이라든지 메타버스를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드디어 시장이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그 컨텐츠진흥원에서 열린 VR 웹툰 사업에 선정이 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한국컨텐츠진흥원에서 이제 창작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이제 신기술들을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벌써 네. 2년째 사업인데 저희가 2년 연속 이제 선정이 돼서 VR 웹툰을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네. 뭐 잘 아시다시피 웹툰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웹툰을 주로 뭘로 보냐면 스마트폰으로 많이 보죠. 예. 그런데 우리가 웹툰을 보려고 스마트폰을 사는 건 아니죠. 예. 스마트폰에서 웹툰이 나오니까 이제 스마트폰을 통해서 웹툰을 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스마트폰을 모두가 갖고 있으니까 어떤 웹툰 시장이 또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또 우리나라가 이제 자랑스럽게 이제 전 세계에 진출을 해서 주도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저는 그게 똑같이 메타버스 이제 그 메타버스에서 가장 중요한 HMD에도 적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VR 웹툰을 보려고 HMD를 구입하는 건 아니고요. 네. 이제 HMD가 자연스럽게 보급이 되면 그곳에 VR 웹툰 시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 웹툰 전 세계 1위를 VR HMD 시장에까지 쭉 끌고 갔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이고요. 네. 그런 것들에 일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이제 워낙 웹툰을 옛날부터 좋아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스마트폰이 아닌 메타버스 이제 VR 기기에 이제 적용을 했을 때 기존 웹툰보다 훨씬 더 재미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입체감도 살아나고요. 그리고 뭐 빠른 전개에서는 웹툰과 비슷하지만 사실은 되게 중요한 장면 같은 경우에는 360도로 펼쳐지는 멋진 그런 것들도 연출 가능하고 그리고 다양한 뭐 이렇게 특수 효과라든지 소리라든지 그런 것들이 또 가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네. VR 웹툰 시장, 메타버스 웹툰 시장도 제 생각에는 굉장히 커다란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한편의 이 만화 영화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네, 나중에 HMD 시장이 이제 개인들이 아직 구매를 많이 안 했지만 이것들을 많이 구매하고 있으면 이 VR 웹툰 시장이 열렸을 때 이 V리스 VR은 이 웹툰 시장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이제 사업을 본격적으로 공격화하시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미 저희가 작년에 10개의 VR 웹툰을 만들어 가지고 웹툰 플랫폼 VR 플랫폼에 메타버스 플랫폼에 업로드를 했고요. 예. 올해도 이제 10개의 컨텐츠 정도를 만들 예정이고요. 네. 이제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제 저희의 차별적인 포인트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웹툰을 만들 때는 기존 어떤 평면 컴퓨터라든지 뭐 노트북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네. HMD를 끼고 이제 그 VR 어떤 환경에서 3D 모델링을 하는 것들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이제 그 입체를 만들 때 이제 평면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입체 공간에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네.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이제 이 발전된 어떤 그 3D 모델링이라고 할까요? 그런 네. 것들을 이용을 하고요. 지금 이제 말씀해 주셨던 거랑 이제 조금 제가 부연 설명을 하면은 네. 이제 웹툰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이랑 틀리게 어떻게 보면은 소규모 인원들이 빠르게 제작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게 가장 커다란 장점이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VR 웹툰이나 메타버스 웹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 것이고요. 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애니메이션처럼 이렇게 대규모라든지 뭐 자본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참여하는 게 아니라 몇 명 소규모의 어떤 이제 아니면 1인 어떤 그 작가들이 쉽게 빠르게 이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이제 VR 메타버스에서도 구현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 3년 동안 지속해 오신 이 VR 직업 체험 교육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 VR을 갖고 이제 다양한 직업을 체험하는 것 같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VR 직업 체험 교육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대학교에 있을 때부터 이제 계속 이제 여러 가지 기관들이라든지 뭐 과기부라든지 문체부에 이제 교육부에 계속 제안을 했었었는데요. 중학교 자유학기제에서 중학생들이 직업 체험을 할 때 아무래도 뭐라고 할까요? 조금 뭐 의사가 돼 본다든지 네. 아니면은 뭐 비행기 조종사가 돼 본다든지 그런 것들은 직업 체험이 어렵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떤 이제 그 미디어가 기계가 저는 VR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아니면은 비용적으로나 불가능한 것들을 가장 유사하게 이제 시뮬레이션 해줄 수 있는 것들이 VR이기 때문에 이제 VR 직업 체험 컨텐츠가 지금 이제 과기부에서 3년 동안 제작을 했고요. 저희가 네. 3년째 전국 40개 초, 중, 고등학교에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초중고생들이 이 직업에 대한 이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체험을 못 하는데 이 VR을 통해서 가상현실에서 체험을 하고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면 어떤 체험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컨텐츠가 제작이 되었고 저희가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체험하기 어려운 뭐 의사가 된다든지 아니면 화성 탐사를 한다든지 네. 아니면 뭐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든다든지 그런 어떤 직업들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아주 제가 볼 때는 중요한 컨텐츠라고 그리고 효과적인 컨텐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사실 저도 이제 오랫동안 교육을 했는데 네. 이 보거나 읽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어떤 기존의 교육들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머릿속에 네. 오래 남아 있지 않습니다. 가장 교육 효과가 좋은 것들은 실제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는 것들이죠. 네네. 그런데 이제 그것과 가장 유사하게 이제 저희가 교육할 수 있는 것이 바로 VR이고 메타버스이기 때문에 네. 가장 학습 효과라든지 그리고 뭐 성취도가 높은 교육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이 다양한 VR을 갖고 뭐 다양한 가상현실 사업을 하고 계신데 제가 최근에 들었던 뉴스는 이 오지라든지 강원도라든지 이런데 뭐 VR 체험을 못하는 다양한 취약계층이 있단 말이죠. 그런 취약계층을 가서 VR 체험을 많이 하시면서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으셨는데 최근에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이 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교육을 오래 하다 보니까 처음에 제가 경기대학교에서 이 VR 센터를 했을 때 네. 이제 맡은 임무가 VR 리터러시였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VR 교육을 하는 것이었고요. 네. 그리고 그 사업의 일환으로 이제 오지에 있는 학생들에게 VR 체험을 시켜주는 어떤 그런 사업을 진행을 했었었는데 네.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꼈어요. 왜냐하면 이제 도시에 사는 뭐 서울이라든지 대도시의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경험이 많은데 네. 이제 오지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그런 이제 기회가 적다 보니까 그런 학생들한테 교육을 했을 때 큰 보람을 느끼고 학생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그래서 이런 어떤 신기술이라든지 새로운 미디어를 이제 조금 더 확장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 차별이라든지 교육
평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네. 이제 그런 것들로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을 받고요. 저희가 네.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이 교육부 산하의 국립특수교육원이죠. 여기서 하는 장애인 VR 교육을 또 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역의 어떤 뭐라 그럴까 지역 격차를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장애인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소외된 어떤 분들 그런 분들한테 이제 맞는 서비스를 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제 그것과 발맞춰서 교육부 산하 그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이제 그 장애 아동들을 찾아가서 이제 이 학생들에게 맞는 이제 VR 메타버스 컨텐츠들을 교육하는 사업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네. 저희가 그 업체로 이제 선정이 되어서 지금 이제 올해만 50개 장애인 학교를 찾아가서 네. 이제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새로운 이제 VR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일반 학생이랑 조금 다를 텐데 이 장애인 학생들에게는 뭐 어떤 VR 교육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뭐 인지 치료라든지 치료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뭐 어떤 교육을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네. 장애가 있고 없고는 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교육을 하는 어떤 그 방법이라든지 그런 어떤 그 과정이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저희가 이제 뭐 장애인들을 위한 컨텐츠를 이제 뭐 교육을 하기보다는 이제 장애인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컨텐츠를 선정을 하고요. 그리고 뭐 그런 어떤 학생들이라든지 조금 어려운 친구들한테 이제 좋아할 만한 컨텐츠를 또 선정을 해서 저희가 그런 친구들이 사용을 할 수 있게 조금 더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리고 저희가 찾아가는 학교들이 뭐 특수한 학교가 아니고 사실 지금 초, 중, 고등학교에 장애인 학우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보통 학교에 가서 이제 그 장애인 그 친구들한테 이제 저희가 VR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VR 교육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 학생들은 또 공부라고 생각하니까 조금 지루해할 수도 있는데 VR 코딩 교육 그리고 VR 롤러코스터를 이렇게 결합해서 약간 엔터테인먼트 요소적인 이 요소를 결합을 해서 교육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네. 보면은 책만 줘도 공부를 잘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조금 집중이 안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HMD가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친구들이 이 HMD를 쓰면은 이게 막 약간 재미있고 오락하는 것 같은 몰입감이 느낌이 뛰어나니까요. 맞습니다. 네, 몰입감이 뛰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도 잘하고 흥미가 막 생겨가지고 이제 너무들 좋아하는데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장 커다란 그 뭐라 그럴까 뭐 지체 장애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발달 장애라든지 그런 친구들이 이제 뭐 공부하자 요거 뭐 해보자라고 하는 선생님들이 하면은 약간 뭐 이제 싫어할 수도 있지만 우리 네. HMD 끼고 이렇게 뭐 VR 해볼까 메타버스 해볼까 하면 너무 좋아하고요. 예. 그 컨텐츠들을 통해서 뭐라 그럴까 새로운 경험들을 해보는 것들을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교육적 효과가 훨씬 이제 기존의 교육보다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에는 이 한국관광공사에서 관광벤처기업으로 제가 선정됐다고 들었는데요. 이 VR과 어떤 이 관광 사업이 연계성이 있길래 이렇게 선정이 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 전에 제가 아까 한 가지 빠뜨렸는데 이제 네. 제가 자랑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예. 저희가 아무래도 이 VR 트럭에서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가 롤러코스터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학생들이 롤러코스터를 한번 타보는 것에서 조금 더 발전을 시킬 수 없을까 해서 저희가 저희 회사가 개발한 게 뭐냐면 네. 학생들이 이제 블락 코딩을 통해서 자기가 타고 싶은 롤러코스터를 직접 만들고
그리고 자기가 만든 롤러코스터를 예. 이제 그 VR 트럭에서 HMD를 끼고 타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어떤 컨텐츠, 에듀테인먼트 컨텐츠를 만들어서 지금 시범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그 두 번째 네. 질문이 뭐였었죠? 한국관광공사에서 네네네네. 관광벤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여러 가지를 막 하고 있다 보니까 그것도 네. 이제 롤러코스터와 이제 같은 사업인데요. 네. 저희가 지자체 행사라든지 축제 같은 데서도 많이 가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네. 이 지자체라든지 축제에서 원하는 컨텐츠가 뭐냐 하면은 네. 자기네 지역에 맞는 컨텐츠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런 것들을 좀 쉽게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네. 지금 이제 라이다를 이용을 해서 3D 스캔을 하게 되면 네. 뭐 불국사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유적지라든지 그런 것들을 쉽게 3D 모델링 할 수 있고요. 네. 그런 것들을 3차원 입체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아. 기술들이 발전되어 가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3D 스캔해서 이제 메타버스 월드로 만들고 이제 그 메타버스 월드를 만든 곳에서 저희가 롤러코스터를 구동시키는 이제 사업을 저희가 관광공사에 네. 제안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올해 처음으로 뭐 제주도 올레길을 이제 3D 스캐닝을 하고 올레길에서 이제 걷는다든지 네. 아니면은 올레길을 조금 더 빠르게 즐길 수 있는 이제 열차 같은 것 그런 컨텐츠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학생들이 뭐 불국사를 배경으로 해서 롤러코스터를 자기가 만들어서 코딩해서 체험해 볼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네. 아주 흥미롭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 VR 산업이 많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지만 이 VR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한테 아직까지 많이 침투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숙제를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이 VR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대표님 입장에서 어떤 부분이 조금 해소가 되어야 이 VR 사업이 조금 더 성장하고 한 단계 진일보할지 좀 궁금합니다. 네, 뭐 이제 뭐 저희 회사가 아무래도 작다 보니까 네. 저희가 뭐 주체적으로 해결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HMD의 보급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미 메타에서 만든 오큘러스 퀘스트 2가 1,000만 대 이상 판매가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올 하반기에 애플에서도 HMD가 나오고요. 네. 삼성에서도 이미 개발을 해놓고 출시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스마트폰 다음에 이제 굉장히 이제 우리가 많이 사용하게 될 기기가 HMD, AR 글래스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보급이 되게 되면 이제 저희도 같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이제 대표님의 다양한 소개를 들어봤습니다. 이제 이전에는 교수직을 하시다가 이 사업을 하시게 되시면서 이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계신데 이 스타트업을 운영하시면서 좀 애로사항은 좀 어떤 게 좀 있으셨나요? 네,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연구라든지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과학자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네. 새로운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적용을 하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기회가 보이고 해보고 싶은 것들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진행을 했을 때, 진행을 하려고 할 때 좀 투자 같은 것들도 좀 많이 받고 싶고요. 네. 그리고 그런 시장이 열릴 때 아무래도 저희가 투자를 받아서 네. 저희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런 어떤 기술들이라든지 기회를 조금 큰 대기업들에 뺏기지 않고 네. 저희가 좀 주도적으로 이제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들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충분히 지금 잘 하고 계시니까 네. 앞으로도 이 VR 시장이 만개를 하면 아마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